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에서 가장 어찌 보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숫자적 개념이죠. 그래서, 숫자적 개념 자체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숫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1로 해서 모여있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6개 법률에 1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자, 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바로 이 숫자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는 건지, 자, 그런 부분들의 이제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숫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글, 그 문장도 중요하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바로 1이라는 숫자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1. 자, 1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라는 공부를 했고, 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나온 숫자가 바로 1km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바로 세계 노선 1km 지정할 수 있다가 있고, 지구 단위도 역시 1km, 바로 개발을 하는 지역이잖아.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개발하는 곳이니까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지정할 수 있다. 1km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공동구의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 안전점검. 자, 우리가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요.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또 하나 문제는 10년이 지나면은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수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를 요청할 때는 이방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결국은 결정권자한테 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무리를 요구하겠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제를 공고한다 그랬잖아요. 해제를 공고하면은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지자체장이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아무 문제 없으면 1년 안에는 해줘라 해서 해제 결정과 관련돼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해제를 공고했을 때는 1년 이내에 해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공관리 기억나시죠? 농공관리는 공이 들어갔으니까 3자가 나와있지. 그래서 3만 미만. 자, 그런데 보보 5천 있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은 5천 미만.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얼마라 그랬어요? 1만 미만.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만 미만. 자, 물건 쌓기를 하는데 우리는 건물 토토토 개발행위 허가죠. 물건 쌓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물건 쌓기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 건데, 그 대신 농림지역에는 아니라 그랬죠. 그죠?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문장. 그 다음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국토개법에서. 그래서 재해복구 재난수습에서는 응급조치는 신고만 해도 되는데, 그때 신고 규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냐? 1개월 이내입니다. 그렇죠? 1개월 이내. 자, 그래서 1개월이라는 형태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인데, 기반시설 부담은, 자, 기반시설 부담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 기반시설 부담에는 실효규정이 나오고, 그 실효규정은 1년이 다음 날이에요. 그죠? 1년이 된 다음 날 실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1년이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도시개발법 문제인데,
도시개발법에 가보면은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의 제한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제한에 대해서 통보한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요,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걸 통보하는 것은 45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연장이 30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입안에서 제한을 하는 게 통보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45일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그리고 연장이 1개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는 좀 약간 도시개발구역의 제한 통보가 다르다는 사실. 45일이 아니고 1개월이라는 사실. 연장도 1개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에서요, 지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업지역은 3하고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만 이상인데 그 외에는 얼마라 그랬어? 1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외에는 1만 이상이니까 그 1만 이상이 어떤 문제 생긴다 했어요? 분할 문제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분할할 때는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자를 변경할 때는 2년짜리하고 1년짜리가 나오는데 그때 시행자의 변경에서는 1년은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때 비로소 요 1년 이내 인가 신청하는 2년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고 1년은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는 2년과 1년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년이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건축법에서도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건축법에서는 연장과 실효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장, 실효, 여기서 1년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 기억나시죠? 안전 제1 그렇죠? 그래서 1%. 그리고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와 1,000제곱미터 이상. 이때 안전관리 예치금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때 국가 똘마니는 예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건 뭐 안 봐도 되는데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보는 건데요. 감리 업무 지정 제한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사실.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자,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여기는 원래는 1년에 한 번 뺏는 건데 그런데 1년에 2회 이상 뺏기 위해서 이게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주택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지역조합 발기인이 거주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지역조합에서는 보면은 발기인은 보대도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기인은 1년 이상 거주하라 그랬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잖아요. 무주택자죠.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인 경우에는 특히 직장도 국민주택 공급이 아닌 경우죠. 국민주택 공급은 무주택자에 한하는 건데 그때 국민주택이 아니는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농지법에 보시면요. 농지 처분인데 우리는 농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상속이니 이농이니 주말 체험이니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상속과 이농은 10,000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말 체험인 경우는 1,000 미만을 갖고 있어라 그랬죠. 그러면 그걸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팔아야 된다 그랬지. 초과 부분은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바로 1년 이내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농어총공사한테 1년 이내에 파는 거고 그때 안 팔면 명령한다 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팔으라고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월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로 1년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농지 처분 의무에서는.
자, 그리고 상속 농지, 이농 농지 얼마라고요? 만까지. 주말 체험 용농은 얼마까지? 1,000 미만. 그렇죠? 1,000 미만입니다. 1,000 미만.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출제 예상 문제 숫자 접근으로 한번 볼게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지에 1km 이내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의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나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km입니다. 아시겠죠? 1km. 자, 두 번째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어떻게 된다? 해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생산 녹지 지역. 자, 생산 녹지 지역인데 우리가 보통 생산 녹지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인데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규모. 자,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규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보통 생산 녹지 지역이니까 공업이 아니잖아. 공업은 3인데 여기는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나오면은 그때는 3만이 되겠죠? 그거 조심하시면 돼.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신고. 자, 여기 신고 나왔어요. 신고 나오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아시겠죠? 신고가 나오면 1년이라는 사실. 그래서 1년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1년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연장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나오면 1년이고, 연년에서 또 연장되고, 그래서 신고 연장은 1년. 그렇죠? 신고 연장 1년. 자, 우리가 공부할 때 특별하면 5년, 가설은 3년, 그리고 신고 연장은 1년, 모르면 2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장이 나오면 또 3년이라 그랬죠. 그런 것도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지법상의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는 자,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 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세대원 전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한 면적이에요. 아시겠죠? 1,000제곱미터 미만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 이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